오늘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고초를 엄청나게 겪고 돌아오신 역전의 용사 최재형 목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야, 근데 제가 오늘 최재형 목사의 매불쇼 어제 나갔습니까? 오늘 나갔습니까? 어제 아침에 뉴스공장하고 오후에는 매불쇼. 예. 근데 동접이 10만 명이더라고요. 기도 팍 죽고요. 네. 야, 도대체 최욱 MC는 얼마나 진행을 잘하든지, 그리고 목사님도 말씀도 정말 잘하시대요. 우리요 나와서는 그렇게 말씀 잘 안 하시면서, 그리고 제가 오늘 이실 직고 하나 받겠습니다. 엊그저께 영상이 하나 나왔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시계를 선물해주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MBC의 단독 보도가 됐고요. 그 내용 잠깐 보면서 목사님께 취조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재형 목사 측이 수사심의위에서 새로 공개한 영상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날 방문 며칠 전에 부탁한 대통령 시계를 받았다며 청탁이 이루어진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유, 이거 추석 선물을 꼭 갖다 드렸어요. 우리 대통령 시계 너무 감사하다고. 언제 한번 제가 취조를 한다는 말, 뭔 말이냐면, 목사님, 네. 저 서픽스에 안 갖다 주고 왜 MBC에 갖다 주셨어요? 연락이 안 왔습니다. 연락이 온 데는 다 좋습니다. 아, 그래요? MBC, JTBC 다 좋고 매불쇼도 달래서 좋고. 저희도 이제 보도를 그날 저녁에 했는데 예. 매불쇼가 약간 오버를 하더라고요. MBC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 매불쇼가 최초로 공개합니다 하면서 하던데. 최욱이만의 그 오버 또 애드립 위트죠 그게. 예, 그러니까 5번지 5반지 하여튼 네. 모르겠는데 그 영상에 진짜 러닝셔츠 같은 거 하나 입고 슬리퍼 신고 그렇게 저렇게 맨발로. 맨발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리고 그 가르침 뱉고 다리도 이렇게 발도 굽고 올려가지고 이상한 자세. 그렇게 외부 손님을 맞습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제가 참, 예. 그러겠습니다. 아유, 네. 일단 목사님 주거 침입죄는 성립이 안 되겠네요. 예. 주인장이 선물까지 줬으니. 저것 때문에 이제 안 예, 됐다는 예. 게 아니에요? 저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예. 있던 거죠. 저 영상이 두 개라는 거는 저 영상을 쪼개서 냈습니다. 집중도를 더하기 위해서 수심위원들의. 네. 그래서 이제 저 두 가지 의미가 뭐냐면 첫째는 우리 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중호 침입죄나 스토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주거 침입자와 스토커한테 누가 다가를 베풀어주고 뭐 차, 빵, 과일 뭐 그냥 아주 풍성하게 차려줬고 화기애애하게 대화했고 귀가할 때는 선물을 두 가지나 줬는데 이거는 주거 침입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과 저 선물을 제가 사전에 청탁을 한 겁니다. 이런 선물을 줄 수 있느냐고. 그래서 준 거라서 청탁을 했다는 증거도 되기 때문에 저 영상을 우리가 제출했던 겁니다. 이런 이제 활동을 전문 용어로 빼박이라고 합니다. 상대는 어쨌든 엮어 넣어보려고 주거 침입을 했는데 아무도 공개하지 않고 딱 저런 영상을 가지고 가니까 이제 겁을 냈을 텐데. 네. 목사님 두 번째 취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거 말고도 다른 영상 있으시죠? 영상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공개하지 않은 영상 있으시죠? 아니 영상은 아니고요. 그냥 공개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는 이 저기 디올백 1탄부터 4탄 공개가 된 영상이 있는데 100% 이제 공개된 건 아니죠. 네. 뭐 이렇게 짜투리 영상도 있고 아주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 뭐 종교 이야기 뭐 이런 거는 공개 안 한 게 있고요. 예. 조금씩 공개할 수 있으면 또 공개해야죠. 네. 워낙 매불쇼가 유명해서 오늘 약간 제가 최욱 씨 이미테이션을 좀 해봤는데 잘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취조 잘 했고요. 예. 자, 총선 때 김건희 여사가 전국적으로 개입을 했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송 대표님 실제로 김건희 여사 개입한 거 맞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 드러난 한두 건, 그렇죠. 여러 가지 용인 한 건, 그리고 뭐, 경남 창원의장 이 두 건밖에 없겠습니까? 그렇죠. 빈산의 일각이겠죠. 예. 그리고 명태균 씨가 보면서 저는 꼭 그 김현철 씨가 동숭동 포럼에서 전병민을 데리고 사실상 소산으로 김영삼 정권 하에 그 자유한국당의 공천을 다 좌지우지했잖아요. 뭐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제 방송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때 심재륜 중수부장이 김현철 실세 권력을 구속시켰어요. 네. YS가 멘붕에 빠졌지만 저는 그때
칼을 들어서 김현철을 구속시켰기 때문에 김영삼 대통령이 탄핵받지 않고 임기를 마쳤다고 봅니다. 지금 심우정 검사 이번에 이제 수심이 여기 나가지고 오늘 아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어제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불기소 의견을 했겠죠. 심우정이 과연 그대로 해가지고 허기가 쉽겠죠. 바지 사장이니까. 그러면 사실 심우정의 집안이 심재륜 부장이 중수부장이 네, 그렇습니까? 같은 심씨 집안이에요 거기. 아버지가 심대평 아버지가 집에서 심대평인데 아들이고. 그 집안이 뭐 이제 직계는 심재륜, 아니지만 예. 그래도 아무튼 반계 같은 심씨 집안이라고. 그리고 대전이 또 고향이니까 그렇죠. 비슷하죠. 예. 제가 인천지검 검사 15 시절에 인천지검장이 심재륜 검사장이었습니다. 네. 같이 이렇게 술도 먹어보는데 정말 특수부 검사로서 귀감이 된 사람이. 이 정치 깡패 같은 윤석열, 이 박영수 검사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 심재륜인데 우리 심 검찰총장은 자기 집안의 어른 심재륜을 계승해서 이번에 기소를 해야만이 검찰도 살리고 정권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는 길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심재륜 검사장은 법치를 지키면서 소산 김현철을 구속시켰는데 심우정은 반법치로 윤석열의 땡땡땡이 되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인데, 자, 검찰에서는 불기소합니까? 아니면 기소 의견 나왔으니까 김건희 여사도 기소한다. 어떻게 보십니까, 오 국장님? 그거 자체를 길게 끌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결정도 안 하고요. 좀 더 지켜보는 거. 여태까지도 지켜봤는데요. 뭐 앞으로도 더 지켜보는 것 크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검사들은 사실은 뭐 사회적인 비난, 여론 등을 별로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최근에 보여주는 행태들이 그렇고요. 그러니까 검찰의 일탈이 한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검찰에 쏟아지는 비난, 국민적 비난에 대해서도 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태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 불기소하기도 어렵고 둘 다 기소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그냥 시간을 끌어보는 것도 검찰의 선택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사자로서는 어떻습니까? 불기소, 기소 또는 기소유예? 기소유예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 문화일보에서는 김건희 씨는 불기소, 최재형 목사는 기소라는 전망을 어제 내놨고요. 뭐 이제 중앙일보 또 그 외에 이제 여러 매체들은 두 사람 다 불기소다 하는 이런 보도를 내놨는데 전 그걸 보고 이 조중동이나 이런 보수 언론을 통해서 밑밥을 던져놓는 거 아닌가? 그러고 이제 자연스럽게 양쪽 다 이게 불기소로 하려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냉철하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검찰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기소유예를 하지 않을까, 최 목사는. 그래서 기소유예는 최 목사의 의견도 반영되고 본인들도 위신이 깎이지 않는 그런 또 묘수일 수도 있어서 이거 듣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제 생각엔 그렇게 카드를 내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상적인 심우정 검찰총장이라면 저는 언더커버 취재 차원에서 문제가 많고 말이 많고 상당히 영부인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김건희 씨라고 하는 그 7시간 녹취록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된 김건희 여사는 국민들의 검증의 대상이기 때문에 언더커버 취재를 하는 차원에서 이 일을 제가 시행한 건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김건희 씨의 모든 부정부패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김건희 씨는 기소, 최재형 목사는 불기소를 해야 이게 정상인 거죠. 저는 공공의 영역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이것을 언더커버를 통해서 문제 많은 영부인을 검증해서 이것을 공익 제보 차원에서 한 거니까 저는 불기소가 돼야 되고 김건희 여사는 그 언더커버에서 불합격을 맞은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선물을 거절했다거나 청탁을 거절했다면 미담으로 우리가 소개하려고 그랬어요. 진짜로. 그랬는데 이거는 미담은커녕 불합격을 맞으신 거기 때문에 단죄를 받아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된다. 처벌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아예 떼놓고 야 불기소야 끝이야 그냥 모르겠어
또 3, 4일 지나고 욕 들어오면 다 사라지는 건데 라면서 무리수를 둘 수 있다고 보십니까, 대표님?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후폭풍 감당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분위기에서. 뭐 후폭풍 간다거나 말든 그렇게 하려고 임명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저는 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만 기대의 난망이 겁니다. 그래서 심우정이를 임명하지 않았겠어요. 바지사장으로. 그리고 실제로는 지금 이제 뭐 이창수 지검장부터 그 친윤 검사들은 바로 용산과 직통으로 직거래할 거예요, 전화로. 지금 뭐 민정수석 있잖아요. 그 후배들 아닙니까 지금. 근데 상상도 못할 일이 이제 아예 드러내놓고 노골적으로 정말로 국민을 농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 체계를 농단하면서 그냥 권력 사유화에 앞잡이 노릇을 그냥 막 대놓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난주 금요일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이 있었잖아요. 선거법 위반. 예. 그때 어떠냐면 검사들이요. 이재명 피고인을 막 야단을 쳐요. 야단치는 내용이 뭐냐면 2년 동안 재판했는데 당신 입증도 못하지 않냐 이런 거예요. 입증 책임을 가지고 검사가 피고인을 야단쳐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시죠. 계셨어요 네. 법정에서? 그러니까 입증 책임이라는 건 법조인이라 지금 황당해서 이러시니 이 검사가 입증 책임이 있는 거예요. 검사는 누구냐면 공익의 대표자에서 객관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에게 설사 유리한 증거라도 공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입증 책임을 지지 못했다고 야단을 치는데 그게 믿기세요? 그런 장면이? 그 가만 놔뒀어요, 그거? 아니 가만 안 놔두고 난리가 났죠. 그다음에 또 하나 공소장 변호인들이 난리쳤죠. 그다음에 피고인이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공소장에 어떻게 돼 있냐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를 짜집기를 합니다. 그것까지도 좋아요. 거기에다가 검사의 의견을 넣어요. 그리고 그게 이재명의 발언인 것처럼 따옴표를 뒤에다가 붙여놔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나 이재명 대표가 당한 걸 보면 국민들에게는 오죽하겠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유력한 정치인인데도 공판정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데도 그 짓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겁이 없는 사람들이다. 막 나간다. 그러니까 조작질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판사가 봤을 때 야 이거 아니야 왜 이런 걸 가져와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못 합니까? 하죠. 예. 그래서 아마 하는데 그런 거하고 이런 게 있을 정치 거예요. 선동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검사들이. 사실상 이제 판사 출신들, 검사 출신들 제 동기들 이제 한 20년 판검사 하시다가 변호사 개업하신 분들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면 변호사를 해보니까 정말 판검사 때 몰랐던 게 보인다. 자기가 너무 깜깜이 재판을 했다. 반성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특히 검사장 출신인데 또 동기 오늘도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만 와 자기가 변호사 해보니까 검사가 한번 엮어놓으면 정말 힘들구나 빠져나오기가. 그리고 부장판사 대법관까지 하셨던 분들이 윤석열 한동훈한테 다 사법농단 한 100여 명 판사들이 조사받았잖아요. 재판받은 한 그 판사 선배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자기 공소장과 그 자료를 보니까 자기가 정말 큰 대역죄를 진 사람인 것 같더래요. 네. 판사님이. 그렇게 이걸 막 조서를 작성하고 수사 보고서 놓고 막 그럴듯하게 막 따옴표 해가지고 이걸 뭐 몇만 장을 만들거든요. 그럼 갑자기 대역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검찰이 공소장을 작성하잖아요. 또 검찰 의견서나 이런 걸 작성하는 건 국가기관 종사자가 작성한 공문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거고요. 백주대낮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단체에서 작년 3월에 그런 토론을 했는데 법 왜곡죄를 도입하자. 의도적으로 법률을 법집행 공무원들이 아니 나중에 그만두고 난 다음에 변호사 된 다음에 내가 그때 잘못했다고 후회하면 뭐합니까? 현실에 있을 때 제대로 해야지. 근데 실수하는 거 말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왜곡하는 것. 목사님 사건처럼 의도적으로 장난치는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라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경계를 삼을 수 있는 거죠. 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총선 개입 그리고 인사 개입 문제는 좀 이따가 얘기하고 이제 기왕에 검찰 이야기 나왔으니까 자, 이 경우에는 없는 것도 만들어서 따옴표 붙여가지고 조작질을 하고 있는데 또 최재형 목사님과 관련된 수사에서는 최 목사님 죄가 안 되는데 왜 자꾸 죄가 된다고 이야기하십니까? 라면서 얘기하는 것을 최 목사님 대단하시죠. 이걸 변호사를 통해서 다 녹음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걸 까자라고 하니까 그거는 법적으로 까면 안 된대요. 대신 그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 검사가
조작이 아니고 오히려 사건을 없애기 위해서 제가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회유와 설득을 했는지 그러니까 좀 내용 좀 밝혀주십시오. 목사님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셨는데 검사가 사건 조사는 안 하고 회유를 한 거예요. 이제 변호인 쉽게 신분을 얘기하면 한 거지 뭐 변호사. 제가 최초로 검찰에 출두하는 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검찰에 2번 갔거든요. 네네. 이제 첫 번에 갈 때 처음에 담당 검사가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뭐 언제 나오실 수 있느냐. 그래서 가능하다. 그랬더니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목사님 포토라인이고 기자들 부담스러울 수 있으시니까 지하를 통해서 올라오는 거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싫다. 내가 무슨 왜 그런 개구멍으로 들어가느냐. 나는 정상적으로 기자들 앞에서 모든 거를 내 소회를 밝힐 거고 포토라인에 설 거다라고 해서 그걸 거절했고요. 그리고 이제 조사를 받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내용이 자기들이 이미 다 질문지를 다 만들어 놓고 다 이 사건 정황을 정리한 다음에 만들어 놓고 요거는 이렇게 해서 청탁이 아니지요. 요거는 직무 관련성이 아니지요. 그리고 디올백이 들어간 다음에 통일TV 재송출권을 한 시기가 너무 머니까 너무 많은 세월이 시간이 지났으니까 지금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거죠. 뇌물성이 아니죠. 이런 식으로 거의 회유에 가까운 그러니까는 훈장 선생님이 학동을 뭐 이렇게 가리키고 놀듯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딱 변호인 패치가 접견한 거라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검사가 변호인처럼. 그래서 제가 볼 때 1인 2역을 한 겁니다. 최재형 목사를 수사한 검사의 역할과 김건희 씨를 변호한 변호인의 역할 그렇죠. 1인 2역을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변호인이 그걸 이제 녹음을 해놨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딱 자른 거예요. 편집이 아니라 편집은 또 왜곡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만 딱 잘라서 그것을 수심위원들 앞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공개를 해서 거기에 많은 또 굉장히 이 분위기가 들끓어 올랐어요. 근데 수심위원들이. 검사들이 예. 정말 싫어하겠다. 목사님. 아니,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물론이고 검찰에서도. 싫어할 수도 있지만 네. 굉장히 이제는 무서워하고 의식하겠죠. 네, 그래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거 말고 지난 6일 날 김건희 씨 수심위가 열렸잖아요. 네. 네. 그때는 저보다 한술 더 떴어요. 검찰이. 이 천장 위에 수사를 받는 천장 위에 CC 카메라가 있는데 그 조사받는 과정을 다 녹화를 하거든요. 녹화를 하고 그것을 CD에다 구워서 조서와 함께 같이 첨부를 하거든요. 이 지장을 찍고. 근데 그 중에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검찰한테 유리한 동영상도 보여줬답니다. 수심위원들한테. 자기들한테 유리한 거, 내가 진술한 것 중에. 그러니까. 초기에 했던 거. 예, 그러면은 저는 그들은 동영상까지 보여줬다는데 저는 녹음이라도 보여주고 반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던 거고, 또 재미난 얘기는 하여튼 우리 변호사도 굉장히 놀랬는데 딱 제가 도착해서 내 자리에 앉으니까 그 앞에 막 다가가 막 이렇게 수북히 쌓였더라고요. 네? 온갖 음료수, 과일까지 그리고 뭐 그냥 온갖 다과들, 초콜릿, 영양갱, 카스테라 해가지고 오늘 없었어요. 오늘. 아니, 아니, 검찰 출두하는 그러니까 날 두 번 다. 오늘 없었죠. 두 번 다 아주 수사검사 책상 위에 그냥 요 메모지 하나 요거 놀 정도 공간만 있고 쫙 먹거리를 이렇게 해서 우리 변호사님이 나한테 우리 변호인이 로오피스 대표 변호사인데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겠습니까? 예. 아휴, 이런 거는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피의자한테 저는 이렇게 들은 얘기도 처음인데요. 정말로. VIP 대우를 해줬다는 거죠. 나를 이제 그러나 저는 정신을 바짝 차렸죠. 여기에 내가 마음이 약해지거나 넘어가면 안 된다. 자, 이런 거. 그러니까 검찰이 정말 여기서 한마디 하고 싶은 네. 게 그 JTBC 보도에서 2011년도에 한술 더 떴어요. 도이치모터스 수사 기록들이 계속 지금 JTBC 네. 단독 보도로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 회도 대접했는데 예. 뭐 거기는 뭐. 그 중에 하나가 23억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으로 얻은 수익 플러스 뭐 25억짜리 10억짜리 총 94억의 이익을 얻었다는 거 아니에요? 한 5명이 추가로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도 처벌되지 않고 기소가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왜? 이 사람들 처벌하면 김건희를 처벌해야 되니까.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오히려 손해가 났다는 손 모 씨가 지금 방조죄로 기소가 돼서 이번에 실형을 받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최 목사도 똑같은 거죠. 최 목사님도 김건희를 살리기 위해서 같이 무혐의 처분 하지 않아서 과일까지 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정의로운 언론이 있으니까 또 저희들 같은 유튜버가 있으니까 검찰이 온갖 수단을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지만 이거 다 숨길 수가 없다. 여러분 약간 놀라운 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탐사보도 X에서 보도한 겁니다. 누구 거냐?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본인은 이재명 대표한테 모든 것을 덮어 씌워놓고 출소한 뒤에 본인 그룹 본사 사옥의 옥상에서 파티를 열었는데요. 거기에 전직 검사들이 대거 왔다라고 하는 것이 보도됐습니다. 그 영상 잠깐 줄여서 보겠습니다. 2024년 6월 20일 내부자 A로부터 김성태가 오늘 임원들을 쌍방울 본사로 호출했습니다. 첫 번째 특이한 인물은 가수 태진아입니다. 이날 태진아는 옷 입은 스타일이나 쌍방울 김성태 옆에서 보인 행동들을 보면 마치 자신이 폭력 조직의 행동대장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김영기 전 통일부 차관입니다. 김영기 전 차관은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파티장에는 쌍방울 기업범죄를 수사해야 할 남부지검 증권범죄 합수단 출신 전관 임원도 있었습니다. 경찰대 출신 전직 경찰 간부도 있었습니다. 대형 높음 소속의 고위직 정관 변호사들도 많이 참석했습니다. 그 탐사보도 X 파일 저걸 전체를 보면 정말로 대한민국에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믿을 수가 없는데요. 저 조폭 출신 사채업자의 정말로 M&A 전문 그리고 북한 사업을 위해서 돈을 갖다 주놓고는 지금 다 이재명한테 이화영한테 덮어 씌우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에 안양교도소에 갔다가 이화영 전 부지사를 우연히 봤어요. 예. 복도에서. 저는 강의 갔고 거기는 변호인 접견 나오는 네. 길이었는데 누구나 수의를 입고 있으면 좀 안 돼 보여요. 그리고 지금 교도소가 너무 덥고 뭐 4.5평 공간에 15명이 자고 뭐 하여튼 험해요, 상황이. 근데 이화영 부지사가 이제 9년 6개월 받았지 않습니까? 만약 이화영 부지사가 처음에 그런 태도를 얼핏 보였는데 이재명 죽이기로 나섰다면 저 파티에 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좋은 거 먹고 전관들하고 희희낙낙하고 그다음 자기는 검찰이 잘못이 있건 없건 간에 면죄부를 줄 거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썩어도 정도가 있잖아요. 세상이 무너져도 정도가 있는 건데 정말 쌍방울 사건을 보면서 또 검사들이 하는 짓을 보면 정말 국가의 근간을 다 흔들어 버리는구나 이 친구들이 겁도 없이 하는 생각이 정말 분노가 생기네요. 그러니까 범죄자가 나와가지고 뻔뻔하게 저렇게 해서 파티를 여는데 야 내 힘이 이 정도야라고 보여주면서 이 정권에 절대 잡혀갈 일 없어. 이재명 너 덮어서 가. 이화영 9년 6개월 동안 감방에서 콩밥 먹어봐 라는 걸 그냥 드러내놓고 보여주는데 그거를 누가 만들어줬느냐. 대한민국 검찰 조직이 만들어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정말 저질들이네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정치를 바로 잡아야 하는데 바로 잡을 데가 없으니까 저희들 같은 정말로 약한 유튜브 채널이 이런 내용을 알리면서 하고 있는데요. 자, 이화영 대북 송금 관련된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된 이제 그 당시에 그 재판이 9년 6개월이 나왔을 때 김광민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울면서 했던 말인데 그것도 많은 분들 보셨겠지만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그 정도 되는 규모의 기업에서 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행위다. 김성태는 정직하고 이화영은 거짓말쟁이다. 이걸 전제로 깔아놓고 재판을 했습니다. 판결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어떻게 국정원 문건이 거짓말이고 김성태가 진실이고 방용철이 진실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이 판결은 전제 사실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자, 대한민국 검찰에 대해서 오늘은 정말 야무지게 이야기해야 하고 송영길 대표도 실제로 엄청난 피해를 지금 보고 있고 선고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결심 앞두고 선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아무리 까발려도 이제 검찰 조직이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문제를 좀 송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개인도 지금 겪고 있지만 이런 뻔뻔한 검찰 조직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검찰을 해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 온 거죠. 그러니까
아예 기소청과 수사청을 분리해서 검찰끼리 조직을 나는 분리해서 견제 균형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경찰 조직은 너무 허약해서 그렇게 우리 문재인 정부의 경찰 조직을 뒷받침해 줬는데 경찰 조직은 더 험하죠. 김건희 씨 말대로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굴종하는 그런 모습을 뭐 모든 경찰이 그러진 않겠지만 백혜룡 경찰 같은 분도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고 지금 이 검사들 내부에서도 부글부글 끓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그 보수 유튜버 윤창중 씨 말을 인용하고 싶은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 윤석열 이 검찰의 이런 범죄 세력들은 정권을 바꾸면 생선 고기를 다 발라내듯이 전부 발라내가지고 전부 집어쳐내야 된다. 예. 청소를 해야 된다. 윤창중 씨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이번에 이 정치검찰들은 정부에서 분명한 책임을 물어서 그게 상하는 처벌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제도 개선은 물론이고 아예 저는 검찰청 조직을 다 기소청과 수사청으로 분리해서 상호 견제시키게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두려움이 실제 검찰 조직은 없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자기도 감옥 가야 되는데 다시. 그러나 검사들하고 실제로 대화해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한 조직은 자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완전히 도른 것 같은데 미친 것 같은데 그런 판단을 하고요. 똘똘 뭉쳐 있으니까 그런 거죠. 저는 그래서 영국의 사례를 짧게 말씀드릴 텐데 영국은요 제도가 우리랑 또 달라서 검찰이란 제도가 아예 없었습니다. 네. 검찰이 언제 생겼냐면 왕립기소청이라는 게 1986년에 생겼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수사와 기소는 누가 했냐면 경찰이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지금 한국의 검찰 같았던 거예요.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혹시 보신 분도 있겠지만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영화에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멀쩡한 청년들 아일랜드 사람들 잡아다가 테러리스트를 만들어버리고 이런 일들을 반복했던 거예요. 지금 한국 검찰이 하는 일들을 보여줘.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국회에서 아주 심도 높은 논의를 통해서 새로운 조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니까 영국이 그래도 형사사법이 정상화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 검찰이 얼마나 일탈하고 있냐. 정권 만들어내니까 정신없고 정말 재벌이 부르면 가고 뭐 하여튼 뭐 돈 많이 벌고 어쩌고저쩌고 이러고 있잖아요. 이렇게 자기들만 국민들이 위임해준 권한을 가지고 자기들만의 파티를 하고 있는데 흥청망청 놀고 있는 이 검사들을 제어하는 방법은 송영길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을 쪼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수사와 기소를 엄격하게 분리해서 다른 기관이 서로 견제와 감시, 균형을 이루면 민주주의 일반 원칙이죠. 그러면 검찰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검찰을 걱정하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대한민국 같은 선진국에서 법의 지배도 제대로 실현되지 않아서 검사들을 걱정해야 되고 검사들과 싸워야 되고 검사 독재 정권을 규탄해야 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겁니다. 동시에 법조 일원화를 통해서요. 검사들 기수에 따라 척척척척 올라가고 뭐 몇 기에서 이렇게 검사 동일체 조폭처럼 조직화된 걸 다 없애고 그냥 제야 변호사 중에 훌륭히 한 사람들 뽑으면 됩니다. 아니 미국식으로 아예 지방검사장을 선출직으로 할 거냐 이것도 논의하겠지만 일반 국민 선출직이 아니라 할지라도 법조인이라도 투표하기 위해서 만들면 변호사협회나 훨씬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법조 일원이나 법학 교수나 최소한 법조 경력 몇 년 이상 자격 조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과감하게 제하해서 판사, 검사로 임명해서 다 물갈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존님께서는 권력기관들은 세밀하게 쪼개서 서로가 견제하게끔 해야 한다. 코코님은 판사는 자기 재판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지게 해야 하고 검찰은 완전히 해체하고 수사권 박탈해야 한다. 테레사님은 민낯이 드러난 검찰 조직 해체만이 답이다. 여러분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은 끝까지 봐주기 위해서 대통령 부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 앞에서 정말로 사냥개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신데요. 지금 3,000분 들어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누르지 않았다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면 지금 한 1,000분 정도 좋아요 눌러주셨는데 2,000분 정도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100만 원 향해서 달려갑니다. 더 많은 소식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제가 비유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 사람 내가 본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 저 사람 알아요? 물었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너는 지금부터 선거법 위반으로 2년을 구형한다. 이 내용이 제가 가장 짧게 요약한 이번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구형입니다. 여기와 관련된 영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2년 구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한 발언이 있습니다.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문기를 개인적으로 모른다라고 얘기했던 이재명 대표. 그런데 검찰은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기울어진 저울이 그냥 한눈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와 관계된 얘기란 말하기가 좀 그런데 사실 이런 거짓말을 해도 죄가 안 되는 거잖아요. 선거법에 이런 거는 처벌 못하게 돼 있어요. 인식이 가는 것이고 종교 신앙에 관한 거라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했으면 아마 외우냐 못 외우냐 했으면 징역 한 5년쯤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맨날 가서 외워야 돼요. 자, 송 대표님, 네. 법조인으로서 어떻습니까? 저게 실제로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아느냐 모르느냐의 질문에 모른다라고 했기 때문에 징역 2년이고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 되어서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렇게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까? 나오는데 그건 뭐 할 수가 없지만 이 선거법 250조 1항과 2항이 있는데 1항은 자기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 2항은 타인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허위사실이죠. 그러니까 2항이 더 이제 중한 범죄고 이재명 대표는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인데 그 법조문을 보면 허위사실도 재산관계, 학력관계, 경력, 뭐 병역 문제 이런 것에 대한 허위사실이 주된 규제 대상이고 누구를 안다 모른다는 사실 그 행위 태양에 들어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과연 이게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는 적극적 행위가 아닌 물어보니까 잘 몰랐다. 지난번에 그 형 강제 정신병원 입원 문제도 상대방이 물어보니까 그냥 여러 맥락 속에 대답한 것은 적극적 행위의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바 있는데 그걸 이제 판사가 어떻게 판단할지 문제인 것 같고요. 우리가 아무리 불고불리의 원칙이라 그러지만은 상대 후보인 윤석열 후보의 거짓말은 정말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동안. 네. 아까 전현 의원이 제기된 그 김만배 누나가 그 연희동 뒤에 자택 사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윤석열 씨 아버지. 윤기중 교수가 제가 다니는 상과대학 교수였어요. 네. 그래서 연희동이 바로 우리 학교 뒤여가지고 그 집 위치도 아는데 그 집을 어떻게 아파트도 아닌 그 이 단독주택을 일부러 와서 김만배 누나가 사준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김만배 모른다 그랬죠, 잘. 그리고 그것이 지금 몰수처분 대상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민사소송에 대장동 자금이 들어간 걸로 민사법원이 판단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이재명 후보가 김문기를 몰랐던 것과 비교가 안 되는 장모가 손해봤다. 자기 부인이 4,700만 원 주가 손실봤다는데 다 이번에 보전받은 게 드러났고 그래서 이것은 지금 대통령이기 때문에 소추가 안 된다면 대통령 그만두면 바로 저건 소추해서 응분의 처벌을 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자기들끼리는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그걸 검찰이 덮어주고 있다.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선고가 10월 달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11월에요. 11월에 이루어진다. 그러면 판사도 이미 오염됐을 수 있다. 그나마 판사는 대한민국 법치를 계속 지킬 것이다. 일단 약간 혼선이 있는데 예. 지금 징역 2년을 구형했잖아요. 예, 예. 그 사건은 그 김한무개라고 돌아가신 분을 아냐 모르느냐가 김문기, 예. 쟁점이 아니고 네. 공직선거법의 백현동 개발 그렇죠, 관련해서 그렇죠. 그거요. 예. 그러니까 식품인권부지. 맞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건이 너무 많아서 우리도 헷갈리는 건데 이제 그 김문기 아냐 모르냐는 다시 또 결심 딴 사건으로 네. 또 할 거고 또 매길 거예요. 여기서 검찰이 2년을 구형했잖아요. 근데 지금 핵심 뭐냐 선거법은 100만 원이 핵심입니다. 100만 원 이상 유죄가 나오면 국회의원직도 상실하고요. 그다음 피선거권이 제한되고요.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난번 대선에서 썼던 460억인가 하는 돈도 개원해야 돼요. 그런데
100만 원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벌금 200만 원형을 구형할 수도 있고 500만 원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징역 1년을 구형하는 것도 있고 1년 6개월도 있는데 이런 사건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하는 건 정말 검찰이 나서서 정치행동을 하는 거예요. 선동을 하는 겁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알아? 징역 2년을 선고받을 것 같은 사람이야. 이재명 선거법 징역 2년이라는 프레임을 말하고 싶은 게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검찰이 선동갑니까? 검찰이 무슨 대국민 선전 활동을 합니까? 이걸 윤석열 정권을 위해서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전 중요하고요. 저는 법관이 상식만 있다면 당연히 무죄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이제 말하다 보면 이게 억압이냐, 뭐 강압이냐, 뭐 이런 단어를 가지고 파들어가요. 그런데 구독자 여러분, 우리가 뭐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열심히 오자 없이 썼는데 쓰고 나서 읽어보면 또 남들이 읽어준 뭐 오자도 있고 뭐 표현도 잘못되고 그래요. 글이라는 건 굉장히 냉정하게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말이라는 거, 특히 국감장에서 말하는 거 또는 뭐 토론 과정에서 말하는 건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지만 제 말을 녹취로 쓰면 완전한 문장은 아닐 거거든요. 또 제 의도와 달리 다른 표현이 나올 수도 있고, 이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사법 처리의 대상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재단에 올려버린 거예요. 왜? 정적이니까. 왜? 죽여야 되니까. 국가가 이렇게 가도 되냐고 거듭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선고가 나면은 이재명 당대표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그 결정이 정말로 윤석열 정부를 어떤 식으로 국민이 퇴진시키고 탄핵해야 한다는 그것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이 문제, 그리고 지금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무조건 봐줘야 한다는 이제 이 사이에서 검찰에 대한 불신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데, 자, 그건 확실히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혹시 이제 검찰에 수사를 받으러 가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나 검찰 못 믿겠다라고 해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도망과 증거인멸 염려가 커져서 강제 수사 들어가고 뭐 인신구속하죠. 근데 수사받는 당사자들이 지금 이제 검찰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당신에게 수사를 안 받겠다. 이렇게 수사를 거부할 수 권리는 없는 것이죠. 없죠. 그러면 이제 재판 과정에서는 판사는 바꿀 수 있는데, 그 바꾸는 것도 결정이 나야 바꾸는 자, 거예요. 제가 바깥에서 듣는 이야기는 이제 검찰 조직이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의 법치가 파괴되는데, 자, 이것을 따라야 하는 국민들이 이제 거부한다. 나 못하겠다. 믿지 않는다. 라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주장을 하더라도 이것을 거부할 수 없다. 인정해줘야 한다. 이러면서 사실상 법치가 파괴된 나라에 이제 살고 있다. 그래서 대한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법치 파괴 국가다라고 했을 때 앞으로 이 법치를 어떻게 다시 세우느냐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경험을 한번 돌이켜 보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작년 4월 달에 프랑스에서 돌아왔잖아요. 저희 정치인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특수부 검사가 타켓을 해가지고 주변을 압수수색하면 다 겁이 납니다. 캐비넷에 별건 수사할지 몰라도 다 움츠러들어요. 제대로 안 싸웁니다. 정치인, 이재명, 송영길 국회의원 모두 정치인입니다. 사법적 법리로만 싸워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검찰이 우리 오 대표님 말씀한 대로 객관 의무를 지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행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정치 권력의 하수인이 되기 때문에 이 싸움도 법률적 싸움은 하지만 정치적으로 싸워야 되고, 판사님한테 판결 받는 것도 있지만 5천만 국민이 배심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국민과 함께 싸워야 되는데, 모두가 개별화돼서 법률적으로만 대응하려고 방어에만 급급해가지고는 다 공멸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저도 수사받고 있는데 최재형 목사님 도우면서 같이 싸우잖아요. 최 목사님도 지금 자기를 방어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기소해라. 대신 김건희 기소해라. 논개 같은 심정으로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만 막으려고, 자기만 방어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전민항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도 강조하고 민주당 의원들한테 강조하는 것도 사법적 대응은 하시되, 변호사들 통해 하시되, 정치적으로 싸워서 이 문제를 전 국민과 함께 싸워 나가자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싸우자는 거냐? 올해 안에 끌어내리자는 거예요. 왜 못하냐고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들의 그 범죄 패밀리들의 수많은 범죄 행위들이 곳곳에 뻗어 있어요.
많이 제가 단서를 확인한 이 의원들을 보고 격려해주고 있는데 밝혀질 것입니다. 이거를 총 모아서 저는 전 국민운동 이 윤석열 퇴진, 이 범죄정권 퇴진 국민운동 본부 테이블을 만들어서 날짜를 정해가지고 이재명 대표부터 조국 대표 전부 나와서 용산 앞에서 단식 투쟁하고 다 나와서 국민들이 모여가지고 내려와라. 대한민국이 망하게 생겼다. 너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해고시키겠다. 끌어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들으면 과거에 우리가 87년 6월 항쟁에서 그때 법 다 지켰습니까? 그리고 나가서 화염병 던지고 돌 던지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거 다 불법이지 불법이죠. 않습니까? 네, 불법. 그러면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검찰 조직 수사기관에 대해서 불복종하는 것은 권리 아닙니까? 헌법적 저항권입니다. 헌법.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맞서 싸워야 한다. 개인이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뭔가를 조치도 해야겠지만 더 뛰어넘어서 거부해버려야 된다. 국가가 국가로서 기능을 하지 않으면 국민이 국가를 거부할 저는 헌법적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좀 우리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목사님. 네. 갑자기 재미없어지죠. 흥분해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니. 왜냐하면 영상을 보니까 하도 열이 받아서 그렇게 저 말씀드리는 열받는 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우리 송영길 대표님 국회 계실 때 제가 최근에 무슨 영상을 봤냐면 국무위원 신임 국무위원이 인사를 와요. 그럼 안녕하세요 하고 많은 건데 김영원이라고 국방부 장관인데 중앙고 1년 선배죠. 이 양반이 어떻게 하면 들어와서 여당 의원에게만 인사를 하고 말을 하는데 막 설교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더니 뭐 지금 초급 간부 어려우니까 뭐 국회에서 협심해서 잘 도와라. 그리고 나서 또 여당 의원에게만 인사를 하고 내려와요. 그러니까 의장이 그러지 말라고 헌법기관인데 이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거 도발 아닙니까? 도발이죠. 건방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겁이 없는 거 아니에요? 국무위원이?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국회에서요? 아니 인사 와서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좀 싸우라고 이렇게 독려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점잖았던 한덕수 총리도 이렇게 싸우고 김문수 장관 막 우익들이 박수치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그래서 김문수 장관이 대선 후보 2% 나오고 그러니까 막 좋아하겠네요. 그죠? 뭐 정광호 목사가 박수치고 지금 난리 났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불복종 그리고 거부에 대한 국민적인 선택은 권리라고 확실히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검찰이 한 2,500명 되죠? 예, 2,300명인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27년 윤석열 씨가 퇴임하는 해에는 2,500명이 된다고 제가 수치를 정확히 내가 통계가 기억나는데 이 검사들이 현재 이 윤석열 정권을 보호하는 것도 검사들이고 탄핵을 하는 것도 수사를 해서 탄핵을 하는 그 실무적인 것도 검사들이 해야 되고 이게 끌어내리는 것도 검사가 해야 되는데 이 검사들이 지금 현재는 현 정권을 비호하고 보호하는 데만 지금 방점을 두고 좌표를 찍고 있기 때문에 도무지 움직여주지를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 일반 국민들이 원하는 윤석열을 끌어내리자, 몰아내자, 쫓아내자 이런 탄핵 퇴진 운동에 현실적인 결과물이 있으려면 검찰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검사가 움직여줘야 수사가 되고 수사가 돼야 이게 또 이제 범죄 혐의가 밝혀지고 이런 과정과 절차가 있는데 검사들이 요지부동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아까 말씀한 대로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명제만 가지고는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대안이 안 되고 더 획기적이고 더 혁명적인 거에 가까운 정말 특단의 국민적 합의체가 있어서 이런 뭔가 이렇게 비상시국처럼 작동이 돼야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기 제가 한 가지만 좀 덧붙이면은 저는 우리도 여러 가지 지금 이재명 대표도 저도 마찬가지고 다 사법 리스크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기도 어려움이 많잖아요. 지금 한동훈 대표는 지금 정치적 사망 위기에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갈림길에 서 있다 봅니다. 해체될 거냐 말 거냐. 안철수 마찬가지고 이준석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심우정 총장도 검찰 조직의 존폐에 지금 기로에 서 있어요. 모두가 지금 위험한 서로의 위험부담을 안고 싸우고 있는데 여기서 국민의 우리가 전체 힘을 모아서 우리 국민들이 함께 행동해 준다면 저는 한동훈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한동훈을 변화시킨다. 8명이 돌았으면 이번에 김건희 특검법, 네. 최상병 특검법 통과시킬 수 있거든요. 지금 아마 다음 주에 거부권 행사하겠죠. 윤 대통령이. 맞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 초에 재의결하게 될 텐데 재의결 할 수 있잖아요. 몇 명 아예 빠져버리든지. 네. 제적 의원의 3분의 2가 과반수 참석에 3분의 2가 찬성하면 재의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한동훈도 저는 안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자, 이 문제 이제 집중적으로 네. 다뤄봐야 하는데요. 검찰 조직 썩었다. 아니, 반국가적 단체가 되었다. 국민들은 저항할 권리까지 있다. 이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저항권이다. 네. 라고 해놓고 아까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음 기회에 한번 듣기로 하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 금요일까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해야 합니다. 금요일이 10월 4일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밝혔습니다. 5일, 6일, 토요일, 일요일 날 국회 열자. 본회의에서 바로 한다. 왜냐하면 10월 10일이 지금 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나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과 관련된 거 이번에 끼워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10월 5일, 6일 날 국회 본회의 열어서 자, 국민의힘 다 온나 한번 해보자 이거. 요렇게 지금 이제 민주당이 밀고 가고 있습니다. 자, 오창익 대표님 전망 어떻습니까? 특검 통과 전망, 제 의견. 저는 박근혜 탄핵을 생각해 보면 된다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때 표가 지금처럼 8표, 7표 모자란 게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많이 모자랐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국민의힘으로 돌파했습니다. 근데 송영길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가 정말 전면전을 해야 될 상황인데 본인들 입장도 그래요. 그런데 무슨 곡성이나 영광의 군수가 어느 당이 되는 게 무슨 상관입니까? 아무나 하면 어때요? 그리고 뭐 변별력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부산 금정이나 인천 강화처럼 약간 야당 입장에서 험지에서 싸우기 위해서 뭐 굉장히 그 지역에 공을 들이고 한다면야 저는 진일보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나간다고 볼 수 있는데 아니 전라남도에 가서 뭐 하는 짓이에요? 짓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박근혜 탄핵이라는 새로운 맞습니다. 역사를 만들었던 민주당이 그리고 민주당의 우당인 조국혁신당이 지금 너무 좁은데 사로잡혀 있다. 이게 정치도 아니야. 아주 작은 정치. 그러니까 눈에 뭐가 씌인 거예요 지금. 봐야 될 걸 못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조국혁신당이 이번에 지방선거, 이 보궐선거에 출마를 안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뭐 우리 소나무당은 여력도 부족하지만 저는 애초부터 안 한다 그랬고요. 아니 3년이 길다고 모든 탄핵에 올인할 것처럼 해서 국회의원 12명을 뽑아줬더니 거기 가서 지금 보궐선거 뛰고 있어 되겠습니까 정말? 그 당력을 거기에 낭비해서 총력 직결해야죠. 여기다 국정감사하고 이 하나라도 빨리 끌어내기 위해서. 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 행위라고 봅니다. 자, 제 의견 어떻습니까? 지금 분위기로 보면 누구보다 촉이 감각이 남다르신 최재형 목사님 하나님한테 좀 듣고 전망 좀 해주시죠. 제 의견 어떻게 됩니까? 예, 글쎄요. 저도 제 얘기를 케이스로 들자면 저는 여러 시민단체는 많이 무력화됐다고 봐져요. 특히 구체적으로 내가 명시하겠습니다.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도 과거에는 어떤 부정한 사건이 발각되면 해당되는 그 기관을 고발하는 걸 많이 했는데 요즘은 고발하는 거는 중단하고 이제 다른 컨셉으로 참여연대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많이 무력화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윤 대통령이 27회나 되는 민생 토론을 통해서 관권 선거, 선거 중립법을 위반했는데도 어느 누구 하나 고발하는 단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고발하는 단체와 협의해서 제 고발자 이름으로 저는 안 넣었지만 국회에서 고발 행사를 제가 이제 같이 공동으로 치렀고 며칠 전에는 김건희 씨가 총선 개입한 거 한참 서울의 소리나 이제 뉴스토마토에서 끌어올랐지만 잽싸게 아까 말씀한 대로 10월 10일 날이 공소거든요. 이 총선. 그래서 언론 고발 회견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난 대통령 부부를 다 고발하는데 국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사실
이것도 늦었어요. 왜냐하면 공소시효가 10월 10일이지 이게 경찰에 접수되고 수사하고 그렇게 되려면 9월 중순 때 모든 게 맞춰졌어야 됐습니다. 그래야 이게 10월 10일 날 공소시효 되는 거에 합당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말 표현이 좀 잘못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대통령이나 여사를 총선 개입과 관련돼서 부정선거, 관건선거, 선거중립법 위반으로 하려면 최소한 9월 중순 이전에는 했어야 이게 이제 정상적인 이렇게 이 수사나 이런 게 되는 건데 지금 5일이나 6일 국회 열자고 네, 지금 이제 국회에서 예, 이제 그렇죠.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것이 정말 관철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아마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요. 네. 저는 전계현 대표 아까 말씀하신 것에 제가 화답하고 싶은데 저는 지금까지 두 번의 민주화 대투쟁이 있었다고 봐요. 하나는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하고 싸웠죠. 부정선거하고 1960년 4월 혁명입니다. 두 번째는 거듭해서 나라가 자기 거인 줄 아는 군인들과의 민주화 투쟁이 있었습니다. 오래됐지만 유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국회의원 300명 중에 100명은 자기가 임명하는 유신정회였잖아요. 근데 그 유신헌법이 말도 안 되는 건데 그것에 대한 비판도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자고요. 지금은요. 검사들이요. 송영길 안 돼, 아웃이야. 조국 안 돼, 이재명 안 돼 이렇게 고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옛날식 유신헌법하고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군부 정권과 싸웠던 두 번째 민주화에 이어서 검사들이 마치 나라가 자기 것처럼 구는 이 검사들과의 싸움 3차 민주화 운동을 벌일 때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아니 정말 곡성 영광은 뭐 가나다 순을 하든 아무나 죄송해요. 이게 얕잡아 보는 게 아닙니다. 영광 국민들도 곡성 국민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아무나 해도 좋아요. 그냥 하나씩 나눠 먹어도 좋고 아무나 해도 좋으니까 여의도에 올라와서 또 용산에 올라와서 송 대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제대로 한번 싸워보자는 거예요. 진짜 배기 싸움을 하고 그래서 민생을 살리고 그래서 국가 공동체를 좀 수렁에서 건져보자. 그러지 않으면 책임 있는 야당 지도자의 역할을 못하는 것은 물론 역사에 죄를 짓는 겁니다. 다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제 일주일 지나면 토요일, 일요일에 이제 국회에서 재의결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역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 스트레스 게이지가 국민의힘 내부 취재해 보면 더 이상 김건희 여사는 데려갈 수 없다. 어떤 식으로든 정리해야만 보수 정당이 활로 최소한의 탈출구가 생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도 많이 들어서 이번에 쉽지 않을 것이다. 한동훈 누른다고 자 특검 재의결 가는데 야 이번에 다 우리가 또 반대하자 이렇게 가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매듭을 짓고 가야 한다는 상황. 한동훈 대표가 생각을 바꾸면 됩니까? 아니면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국민의힘 의원들 정말로 김건희 문제는 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정리를 해야 한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진행자에서 주장은 이 정도만 하고요. 정말 답답해서 다음 주 주말에는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시민들이 뭔가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이거 기회 놓쳐버리면 또 언제 재의결합니까? 그걸 야당에서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움직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한동훈 대표가 움직일 수 있도록 야당에서 지형을 만들어줘야 네.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폄하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전라남도 도민들도 그곳 군민들도 지금 강력하게 바라는 게 뭡니까? 윤석열 정권을 좀 마무리를 해달라. 더 이상 못 살겠다라는 아우성이잖아요. 그 아우성을 받아서 정권 심판을 제대로 해달라. 야당이 이런 요청입니다. 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님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님께 부탁드리는데 빨리 5일과 6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정말로 재의결해서 200표 이상 받자라고 대국민 선언이라도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송 대표님. 그런데 지금 양쪽이 갈등하고 있죠. 당장 저는 이번 일요일 같은 경우에 이 국회의원들 전부 좀 시간 되시는 분들 보궐선거 현장에 갈 게 아니라 용산 앞에 다 연좌해가지고 네. 거부권 행사 못하게 해야죠.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무슨 부패한 자기 부인을 지키는 무슨 일개 가정의 대표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헌법기관 국가 원수 아닙니까? 이거 대통령으로서 자기 직무를 포기한 행위잖아요. 제가 어저께 아침에 강덕구 의원하고 우연하게 만나가지고 아침 방송을 같이 하게 됐어요. 네.
근데 그 양반이 국회 안에서 민주당을 초월해서 국회 안에서 탄핵을 그 추진하는 국회의원의 모임을 결성을 했어요. 네. 최근에. 근데 멤버가 몇 명입니까 물었더니 이제 겨우 15명이 참여를 했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국힘당이 100 몇 명이죠? 108명입니다. 그 108명 빼고 거의 이제 그 많은 200명에 가까운 야당 의원들이 그렇게 있는데 겨우 거의 한 달 됐답니다. 그 만든 지가. 15명이 동참했다는 걸 듣고 내가 방송에서 일부러 국회의원들 들으라고 강덕구 의원을 막 내가 질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냥 때려치시는 게 좋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그래서 의견이 뭡니까? 여기에 동참 안 하는 국회의원들의 그 저희가 뭡니까라고 물어보면 조금 더 지켜보자는 정권을 조금 더 지켜보자는 의견이 대다수라는 겁니다. 여기 가입하라 이렇게 종용을 하고 권고를 하면 그래서 내가 참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처음에 국회의원이 되려고 왔을 때 그 본인들이 유세 때 했던 얘기 윤석열을 반드시 탄핵하겠습니다라고 그 유세 때 외치던 결기들은 다 어디 가고 이제 자기들의 당리당략이나 기득권 이런 걸 다 재면서 윤석열 탄핵은 구호만 거창할 뿐이고 실무적인 거에서는 지금 안 한단 말이죠. 아까 말한 대로 그 지방 보궐선거 그거 뭔 의미가 있습니까? 한두서 그거 뭐 누가 하든 상관이 없는 그거 가지고 서로 비방전을 벌이고 하는 거 보고 내가 기가 막힌데 한 가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하겠습니다. 뭐냐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게 2016년으로 알고 있는데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는 5가지 사유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 탄핵 5가지 사유를 내가 불러드리고 제 발언은 마치겠습니다. 이거를 국회의원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미 다 나왔고 이 윤석열 대통령은 이 5가지를 다 위반했습니다. 첫째는 비선 조직의 국민 주권, 법치 국가 위배 여부. 두 번째 탄핵 사유는 대통령 권한 남용 여부 판단. 세 번째 탄핵 사유는 대통령 언론 자유 침해 여부 심리. 네 번째는 대통령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여부 확인. 5번째는 대통령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여부. 이 윤석열 대통령은 이 5가지 대통령 탄핵 5가지 유형에 다 적용이 되고 이미 차고 넘치는 가운데 있으니까 국회의원 여러분들 이것저것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더 두고 볼 게 뭐 있습니까? 찍어 먹어봐야 압니까? 2년만을 그렇게 겪고도 뭘 더 보겠다는 건지 올 가을이 지나면 내가 볼 때는 탄핵 퇴진은 힘들어요. 예, 힘드니까 얼른 이제 송 대표님 말씀대로 내일 뭐 보니까 프레스센터에서 하루 종일 뭐 국가 원로들 이런 분들이 뭐 이제 행진도 하고 성명도 발표하고 투쟁을 하고 촛불 집회가 산발적으로 여기저기 왕성하게 주어지고 저도 막 청주에 내려갑니다. 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내려가가지고 청주에서 또 이렇게 연사로 불을 붙이고 할 텐데 지금 이 민중들이 이 깨어있는 시민들이 이렇게 들끓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주판을 탱기고 계산기 두들길 때냐 이 말이에요 지금. 예? 자,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